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론 시험 먼저 볼게요. 1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임대료 등의 당기 수익 중 미수액. 당기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4번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재고자산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기말재고자산을 이렇게 원래 금액보다 적게 평가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된다? 과대평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과대계상된다. 과대계상. 그 다음 매출 원가가 과대계상이 되게 되면 손익계산서 구조상 매출 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이 된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한 다음의 분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상품을 샀을 때 대변에 미지급금은 올 수가 없죠. 미지급금은 상품 외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외상 또는 어음을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대변에 올 수 없는 개정 과목은 3번 미지급금입니다. 4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문, 계약, 약속, 담보 등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이 없는 거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2번과 같이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게 아니라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분류가 잘못된 것은 제품은 재고자산이 맞고 토지는 유형자산이 맞고 그리고 특허권도 무형자산이 맞는데 단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당좌예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거래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즉시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즉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와 같은 거래가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 및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죠. 3번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매입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매입수수료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우리 매입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써주기로 했었죠. 단기매매증권만.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8번 약속어음 수치 시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 전액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면 차변에 땡땡 계정으로 처리한다. 상품을 매출했으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올 거고 그리고 어음으로 받게 되면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개정 과목으로 쓰시면 되겠죠? 답은 4번 받을어음이 되겠습니다. 9번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예상조업도 혹은 예산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은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리고 2번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가속상각법이 아니라 정액법은 매년마다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방법이죠. 3번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내용연수 동안에 매기 균등하게 배분하여 생각하는 방법이다. 올바른 표현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은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다음 내용연수의 역순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수합계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처분한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분기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유형자산 분기를 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 대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지금은 차량운반군이 차량운반구 취득원가로 적어서 지워줘야 하는데 지금 이 취득원가를 물어본 거죠.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주셔야 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세 번째로는 처분해서 받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현금이라고 가정하고 100만 원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차변 대변 합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 발생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익이 나왔으니 대변의 수익 자리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우리가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지금 270만 원으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1번 재무상태표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 자산인 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산인 거는 임차 보증금 이 3천만 원짜리밖에 없네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기말 자산은 얼마인가? 1월 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려서 대입해보면 되겠죠. 기초자산은 여기에 50만 원 그리고 기초자본은 30만 원 그 다음에 총수익 150만 원 비용은 총비용 100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나왔죠?
기말 부채는 60만 원. 주어진 금액들은 다 이렇게 대입을 하고 여기에서 기초 자본에 단기 순이익이 나온 것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이 식을 알고 계시면 여기 금액이 30에서 50도에서 80만 원이 기말 자본이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 기말 자산의 금액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14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죠.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괄호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이다.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했었죠. 답은 1번입니다.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영업외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나아라, 답은 3번입니다. 15번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액은 문제에서 그냥 주어졌고 매출 원가는 이 금액들을 대입해서 구해야 되겠네요. 상품 티계정을 그래서 구해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 24,000원, 단기상품 매입액 10만 8천원, 기말상품 재고액 2만 원. 그러면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금액이 같아야 하니 우리는 매출 원가를 11만 2천원으로 구할 수 있고, 매출액 13만 원에서 매출 원가 11만 2천 원을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18,000원, 답은 1번으로 나오겠네요. 10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 확인해 주셔야겠죠. 충정물산이고 회사 코드는 9103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 상단에 충정물산 103회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되겠죠. 문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상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표자 명 최기수라고 되어 있는데 성명이 최성호이죠. 그래서 클릭하고 최성호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가 아니라 도소매이죠. 그래서 클릭하고 도소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계엄 연월일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계엄 연월일은 지금 2015년 2월 1일이니 2015-0201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메뉴 중에 한 개가 출제가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왔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실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에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급여입니다. 급여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124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금액 쪽 클릭하고 12400 플러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모품 B입니다. 소모품 B가 차량 유지비 밑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 있죠? 누락이 되어 있죠? 빈칸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소모품 B 이렇게 입력하고 금액 19만 원으로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잡이익 밑에 잡손실이 있어야 하는데 잡이익 밑에 기부금으로 계정 과목이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계정 과목 수정해 볼게요. 기부금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잡손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에 입력된 단기순이익과 우리 교재에 입력된 단기순이익 금액이 같으면 잘 수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세 가지 메뉴 중에 두 가지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일반 거래처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탭의 가장 밑에 빈칸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코드 번호부터 입력해 볼게요. 0330 엔터. 그리고 영랑실업,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로 되어 있죠. 1번 매출, 사업자 등록번호 22732-25868, 그 다음 대표자 성명은 김화랑,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 전자제품, 그리고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나와 있으니 직접 입력으로 강원도 띄고 속초시 영랑로 5길 띄고 3, 그리고 가로 밑에 영랑동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작업하는 거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실게요. 여기로 들어가서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가운데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고 복리후생비 이렇게 쳐서 엔터를 눌렀을 때 800번대 코드가 나올 때까지 엔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800번대가 나오면 ESC를 눌러서 창을 꺼주신 다음 여기에서 이 복리후생비의 대체적요란을 입력하라고 했으니 밑에 있는 칸에 입력을 해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빈 칸 클릭하고 3 엔터. 그 다음에 직원, 회식비 띄고 신용카드 띄고 결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차변 대변 분기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날짜, 월일자로 이렇게 입력되게 되어 있는데 변경 버튼 눌러서 월일자로 이렇게 바꿔주고 날짜 먼저 입력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7월 21일 분계는 거래처 영우상회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8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상황이죠.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감소시켜주고 거래처 영우상회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200을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200. 그리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800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 예금 800. 외상 매출금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입력 먼저 해보면 차변의 현금 금액은 200. 그리고 차변의 보통 예금 금액은 800.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영우상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8월 5일 날짜 먼저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8 엔터 5 엔터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2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토지 취득 시 취득세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토지를 우리 매장 신축 목적으로 샀으니 차변에 토지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2천만 원과 취득하면서 들어간 세금 전부 다 포함해서 2,04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 감소했다고 이렇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2천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취득세는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현금 감소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토지 금액은 2,04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은 2천만 원, 나머지 현금 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8월 26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 9만 원과 직원 부담분 9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직원 부담분은 우리가 공제를 했을 때 대변의 예수금이라고 써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부하는 시점에서는 차변의 예수금 이렇게 9만 원 적어주시고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 비용 발생으로 차변에 9만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했으니 보통 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예수금 입력하고 그리고 금액은 9만 원 그리고 차변의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9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9월 8일 날짜 변경해 주시고 영업사원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 우리 직원을 위해 사용한 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했을 때는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우리 카드사로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입력해보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우리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거래처가 사용할 KF94 마스크를 10만 원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자, 거래처가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쓰셔야 하고 현금 결제했으니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으로 해주시고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5일 날짜 변경해 줄게요. 10월 5일 선진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비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고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거래처 선진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250만 원. 입력해보면 차변의 비품 금액은 250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선진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11월 30일 날짜 변경할게요. 1130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한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면 차변의 임차 보증금, 거래처는 한성,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 예금,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8번 12월 9일 날짜 변경을 먼저 해볼게요. 12월 09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2만 5천 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로 쓰셔야 되겠죠. 대변의 단기 차입금 대한은행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500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선이자 12만 5천 원을 빼고 들어왔으니 해당하는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 발생으로 차변에 적어주시고 12만 5천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해보면 대변부터 단기 차입금 거래처 대한은행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12만 5천 원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분계들을 수정하는 문제죠. 먼저 10월 1일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보통예금 적혀 있는데 문제를 보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1,000원을 모두 순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중 1,000원은 계좌이체 수수료로 확인되었다. 그럼 올바른 분계를 보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계좌이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1,000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먼저 1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해주고 밑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이렇게 831번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11월 26일 자, 날짜 변경해서 들어가 볼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거래처 순천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순천상사의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회수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올바른 분계는 외상매출금이 회수됐으니 외상매출금 감소, 대변의 외상매출금 4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가수금 계정 과목을 F2번 누르고 외상매출금 그리고 순천상사 거래처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결산 문제인데 결산 문제에서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하죠. 그래서 자동결산은 기말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 세 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결산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구분 먼저 해볼게요. 자,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그리고 3번도 수동, 4번 수동이네요. 이렇게 수동만 나왔을 때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날짜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문제에는 단락 표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5월 1일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 기말수정 분계하시오. 그림으로 그려보면 X1년 5월 1일에 보험료 가입을 하고 전액 비용 처리로 했는데 기간이 X2년 4월 30일까지죠. 항상 문제에 6번에 들어오면 나는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단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장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내년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먼저 낸 비용,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부 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니 우리는 보험료라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금액을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비용 감소해서 빼주고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즉 금액을 계산해보면 90만 원 곱하기 1년치니까 12개월로 나눠서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주셔야 되겠죠. 내년에 해당하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분을 빼주시면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분계를 입력해보면 하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 800번대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을 영업부 직원의 시외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가지급금은 발생했을 때 차변에 적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신다고 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치시고 여기에서 가지급금이 44,000원이 지금 차변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 나는 지금 기말 결산이니까 이 금액을 없애줘야 하지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영업부 직원의 시외교통비는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44,000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말연재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다. 마찬가지로 인출금 계정 잔액이 지금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는
아까 봤던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시면 인출금 계정이 지금 차변에 이렇게 합계란에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의 잔액으로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석하면 차변에 발생한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차변에 있는 잔액을 대변에 써서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대변의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차변에는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입력해보면 차변의 자본금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20만 원이다. 소모품 중에 남은 금액은 소모품, 다 쓴 금액은 사용한 금액은 소모품 B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전부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의 소모품 B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텐데 비용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변에 써서 이렇게 비용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소모품 B, 사용하지 않은 금액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소모품 금액은 20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B 800번대로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장부조회 문제죠. 장부조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일계표, 월계표, 총계정 원장,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이렇게 날짜 시점으로 분류를 물어봤을 때는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는 게 편합니다. 부채니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6 엔터 치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단기 금액 중에 유동부채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9,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반기 중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발생한, 가장 적게 발생한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한 월별로 금액을 조회를 해야 할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게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반기가 1월부터 6월이니 1 엔터, 6 엔터. 그리고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았을 때 상품 매출은 수익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대변에 발생을 하게 되죠. 대변 금액 중에 가장 금액이 큰 금액은 이 금액이네요. 5월달 6천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5월 그리고 6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4월 30일 거래처 오렌지 유통의 외상 매출금 잔액. 거래처가 키워드로 나왔을 때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서 4월 30일이 뒤에 날짜에 적히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거래처는 오렌지 유통이니 오렌지 유통 F2번 눌러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잔액을 물어봤으니 잔액은 32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7번 문제까지 다 찾으시고 나서 우리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콘을 눌러서 7번에 대한 답들을 거기에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10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채점하고 오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